질문 없어? 야, 혹시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못 오는 사람 어디 가? 아니, 혹시 미리 물어보는 거야. 어디 여행 가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없다고 하면은 11강에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근데 이 글의 흐름은 얘들아, 우리 학교 이제 올라가면은 보게 되는 중간 기말과 같은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요 두 가지 장르에서 공통분 뭐야?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나오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영역이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일단 초반부터 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질문이 있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첫 번째 줄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첫 문제에 따라서 첫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는 아무런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주어진 문장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야. 보통 이렇게 두세 줄 정도의 내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1, 2, 3, 4, 5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1, 2, 3, 4, 5번 가운데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 헛소리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떻게 풀면 돼? 첫 번째 줄부터 정확한 독해력과 풍부한 어휘력으로 풀어?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그지? 얘는 이 번호가 달려있지 않은 이 문장이 사실은 얘들아 이게 그냥 거저주는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문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너네들만의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아, 결국에 두세 줄의 문장을 통해서 뭔가를 언급했는데 결국에 뭐다?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어를 뽑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 추출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딱 입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대1 대입이야. 수학으로 따지면 1번이 여기 내용에 부합하는지 2번 보기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야 얘네들끼리 이렇게 내용을 읽은 다음에 어떤 게 좀 글의 흐름상 어색하지를 찾기는 되게 어려워. 왜? 어떤 게 이게 다 보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정답이고 어떤 내용이 오답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준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결국에 이거 읽어보니까 사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사과는 맛있다. 뭐 사과는 맛있고 빨갛고 뭐 어쩌고 그지? 근데 읽다 보니까 여기 다 사과 내용. 얘만 바나나를 언급하고 있는. 그럼 뭐가 답이 되겠어? 글의 흐름상 이 녀석이 글의 흐름상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 되는 것이지. 그냥 기준만 잘 잡아도 하나하나씩만 띄어내가지고 내용을 비교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요령만 잘 알면은 틀리지 않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근데 글의 흐름은 보통 2점짜리야. 3점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2점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냥 평균적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괜히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지. 다만 내가 계속
줄기차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일러주는 대로 방법을 일단은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그 일러주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야. 그 방법으로 풀었다가 틀려도 지금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지금은 중요한 건 정답률이 아니라 방법을 몸에 체득하는 과정. 자, 그러면 유형 프랙티스에 보면 얘들아 1번 문제 있습니다. 요거 시간 2분 줄 테니까 먼저 풀고 쌤이랑 같이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 한번 물어보자. 1번 한 사람. 1번인 것 같아.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4번. 5번. 분산됐네. 자,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아, 여기 지금 번호가 번호를 다 빠뜨렸네. 잠깐만, 번호 달고. 요거 1번. 그 다음에 in reality부터가 이게 2번. making이 3번. 메이킹 없지 여기 지금. 이런.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번. 빠져있는 게 답이었습니다. 빠져있는 게 답인데 봐봐.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문제 유형에 대한 풀이할 때 일단 여기서부터 그지? 여기까지 지금 뭐가 없어? 번호가 없지? 그냥 주어져 있는 문장이지? 근데 얘가 이 11강의 1번 문제가 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이런 구조야. 그래서 이 첫 두 줄이 일단은 뭐다? 얘가 지금 뭔가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빨리 이해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 얘와 얘 두 줄을 걸쳐가지고 이 필자가 뭘 지금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핵심어 키워드만 뽑아주면 되는 거지. 승우야, 네가 보기에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였던 것 같아? 저 두 줄. Speaking fast. 자, 제가 speaking fast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말을 빠르게 하는 거.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은 여기서 high risk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거. 여기 proposition이라고 하는 명사. 이거는 부담이라는 뜻이 되는 거. 말 빨리 하는 게 고위험의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고위험의 부담이라는 거지. 그리고 it's nearly impossible 하면서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 To maintain the ideal condition. 여기서의 ideal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상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상적인 그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To be 하고서 persuasive. 요거는 얘들아 설득력이 있는. 자, 설득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well spoken 말을 잘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 다 형용사끼리 세 개가 병렬이었지. 그래서 설득력 있고 언변이 좋고 그다음에 효과적이 이제 효과적으로 되는 것. to be는 그냥 앞으로 나오면 독해할 때는 become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도록 어떤 그 이상적인 그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어떤 조건일 때? 네 입이 is traveling. 그러니까 무슨 뭐 입이 여행을 갈 일은 없잖아. 여기서의 traveling이라고 하는 것은 moving이라는 뜻이야. moving. 네 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 well over. well over는 exceed. 넘어서다라는 뜻이지. 초과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속도 제한을 넘어서 너의 입이 이렇게 움직일 때, 너의 입이 움직일 때 설득력 있으면서 언변도 좋고 효과적인 그러한 말하기를 유지하는 이런 이상적인 그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뭐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빨리 하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줄을 조합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말 빨리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말 빨리 하면은 뭐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해서. 그럼 그게 기준이다. 이제 앞으로는 말 빨리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야지만 글의 흐름을 타는 거고, 말을 빨리 하면 위험해, 말을 빨리 하면은 전달이 안 돼와 관련이 없는 그 헛소리를 언급한 문장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지. 우선 아까 3번이 지금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지. 3번 먼저 보기 볼까? 책 봐봐. 자, 3번에 지금 보면은 말 빠르는 거랑 관계가 없었어. Making a good decision.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helps you speak faster. 뭐래? 야,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어인 너로 하여금 speak faster. 더 빠르게 말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it provide you with more time to come up with your responses. 왜냐하면은 그것, 즉 이 문장의 주어인 it은 앞에 나와 있던 making a good decision이라고 하는 주어를 그대로 갖고 있었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어인 너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야. 뭘 제공해 주는 거야? With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야? Come up with의 밑줄. Come up with가 뭐니 얘들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야. 만들어내다. 자, 그래서 당신의 반응을 만들 더 많은 시간을 당신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좋은 의사 결정을 만들면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로 하여금 말을 더 빨리 하도록 돕는다. 여기 지금 야 말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여기서 중심 내용이야? 말 빨리 하지 말자고 했잖아. 왜? 고위험의 부담감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을 빨리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얘는 되레 뭐 하는 거야? 말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야? 이 글의 흐름상 흐름을 타고 있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알겠어? 요런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첫 두 줄의 메인 아이디어의 핵심어를 뽑아서 머릿속에 딱 기준으로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됐지? 나머지 거에서 혹시 좀 챙겨볼 만한 단어 한결아 우리는 이따 한결아 이따가 우리는 이거 하고 나서 국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 그다음에 해석 이런 표현들 시험 봐 알겠지? 잘 필기해 놔야 돼. efficiency라고 하는 명사는 효율성 이런 뜻. idl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빈둥거리는 뜻. 그리고 in reality 하면은 이거는 in fact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intersection은 교차점.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손든 사람 가운데 4번, 5번은 없었고 보기에 1번과 2번을 좀 고른 사람들이 있거든. 1번, 2번 보기 내용까지만 한번 볼게. 보기에 1번 봐봐. 자, although we'd like to think. 그러면 비록 1번은 잘 제꼈어야 되는 거야. 좀 내용이 모호했거든. 아리까리했거든. 자, 왜냐? 비록 우리는 we would like to think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야. 뭘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 대절 이하에 등장하는 our minds 우리의 정신이 sharp enough 충분히 뭐하는 거야? 충분히 날카롭다라는 거지. 우리의 정신이 충분히 날카롭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원한다라는 거지. 지금 뭘 하기에 날카로운 거야? 충분히. To always다. 여기 always라고 하는 부사는 원래 to make인데 그냥 요거 꾸며주기 위해 들어갔어. 그래서 to always make a good decision with the greatest efficiency. 최대치의 효율성을 가지고 좋은 의사 결정을 항상 내리기에 충분히 우리의 정신 상태가 날카롭다라고 우리는 비록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잘 맞췄어? 돈 이따가 저기 수정사 맞추는 시간에 그냥 앞에 앉아야겠다. 그냥 저쪽에 앉는지 편한 대로. 지나가면 조심해야 돼. 카메라 떨어질 수 있어. 자, 이게
이게 말을 빨리 하는 거라고 말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 여기 지금. 그치? 근데 왜 1번은 지금 흐름을 타는 거야? 요 앞에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그지? 속도 제한을 초과해서 우리의 입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우리 입이 뭔가 막 움직일 때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우리의 정신 상태가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에 문장의 내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1번은 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in reality 실제로 하면서 이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게 얘들아 arrive at은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거야. 어떤 장소야? intersection이라고 하는 거. 교차 지점. 그러면 4개 혹은 5개 정도의 가능한 것.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더니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지. 이 중에 내가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4-5개의 가능한 것들의 교차점에 있을 때 sit idling for a couple of seconds. 그러면서 뭐라 해주라? 한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죠. 2-3초니까. 잠시 잠깐 좀 빈둥거린다라는 거야. 뭘 하면서 빈둥거리는 거야? 생각하면서 분사 구문이었지. 오늘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고 이 option, 이 선택들, 이 선택은 위에 나와 있던 4개 혹은 5개 정도 내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선택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뭘 말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니까 금방 물어보는 즉시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죠? 그래서 말을 빨리 한다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 그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문제. 야, 오늘은 요거 풀고 집중력 테스트 볼 거야.
자, 어때? 풀만했어? 자, 틀려도 좋으니까 이제 본인 손다 한번 손 들어봐. 난 1번인 것 같다. 2번. 하나, 둘. 1번. 오케이. 3번인 것 같다. 4번. 5번. 자, 얘도 역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 줄까지가 뭐였다? 번호가 달려져 있지 않은 주제문이 언급되는 거지. 우선 읽고 핵심어를 요약한 다음에 머릿속에 딱 기준을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항상 일관되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 balanc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그 다음에 with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balancing A with, 그 다음에 B의 구문이었지.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의 필요와, 그죠? 어떤 필요? 조직의 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와 조직의 필요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이제 천칭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과 조직, 이 두 양쪽이 서로 뭐야? 대칭을 이루거나 평형을 이루는 거. 이게 뭐래 얘들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Can be difficult. 어려운 일이다로 출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 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아직 우리는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the majority of supervisory라고 하는 표현. 여기 supervisory라고 하는 표현의 밑줄. 뭔 뜻이 되겠냐 이거? 감독하는 이런 뜻이야. 감독하는. 우리 뭐 슈퍼바이저 해서 여기가 OR로 끝나는 사람이지. 관리자라는 뜻이잖아. 슈퍼바이저. 원래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명사 형태, 동사 형태가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관리 감독하다라는 뜻이야. 계속 여기 끝부분만 변화를 이루면서 품사가 바뀌지. 감독하는. 그 다음에 매니저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낯선 그러한 형용사인데 이게 뭘까? 뭘 것 같아? 의미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관리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업들이라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뭐야? 일반 그냥 피고용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감독을 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은 all by nature. by nature는 자연이랑 관계가 없었지 본질적으로. 자, 본질적으로 somewhat이라고 하는 그 다소. 본질적으로 다소 간에 open-ended. open-ended라고 하는 표현 뭐야? 끝이 열려 있다라는 거지. limitless.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끝이 열려 있지.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업들의 대다수가 본질적으로 다소간에 보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be done. 항상 뭐래 얘들아? 항상 something. 그 there is는 뭐야? 뭐뭐가 있다라는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상 있다. 뭐가 있는 거야? 뭔가가 있는 거야. 근데 뭔가가 뭔데? To be done이니까 뭔가 완수가 되어져야 할 항상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whether urgent. 여기서 urgent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긴급하던, 그다음에 essential, 필수적이던, 아니면 단순히 뭔가 desirable, 다 형용사끼리가 병렬이었지. 그냥 그저 하고 싶어 하든 항상 뭔가 할 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항상 일이 존재하는데. 자, 그리고 뱉어. 여기서 끝났어. 요걸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누군가의 필요와 조직의 필요의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다.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업의 대다수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제한이 없다. 근데 그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해야 될 일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이게 그냥 떠먹여 주듯이 그냥 쉽게 키워드가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지. 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항상 일이 존재하다 보니까 내 일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그 다음에 조직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 이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그만큼 뭐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자, 봐봐. 일단 균형 잡기가 어렵다 정도로 일단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는 게 어려운 건지 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일관되게. 자, there is usually sufficient work. 자, 보통 sufficient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충분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충분한 일이 항상 있다라는 거지. work to be done, 즉 완수가 되어야 될 충분한 일이 보통 존재한다라는 거야. on such jobs니까 그러한 직업, 그러한 직업은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거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업. 자, 그럼 이거는 얘들아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이 job이 앞에 이미 한 줄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 job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어쩔 수가 없이 글의 흐름과 연결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 어떤 직업이야? One runs the risk of following an endless thread from task to task in a never-ending quest to get caught up. 여기에 caught up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따옴표로 지금 묶여있지 얘들아. caught up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로잡혀진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문장이 되게 좀 어렵다. 이게 지금껏 니네가 봤던 지문 가운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지문이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이 런스는 뛰다가 아니야. 여기서 런스가 무슨 뜻일까? 여기 리스크가 있잖아. 여기서 너는 좀 내려갈게. 위험을 무릅쓰다는 뜻이 됩니다. Take the risk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게 되냐? 그런 일들이 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게 하느냐? 오브 이하의 위험성이야. Following an endless thread. thread가 뭐죠, 얘들? 실타래라는 뜻이야. 너네 요즘에 인스타 이후에 나왔던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SNS, 그치? 그 스레드야, 이게 스레드. 실타래, 그치? 이름 되게 잘 지은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실처럼 연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endless, 끝이 없는 실타래. 특히나 일로부터 일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끝없는 실타래와 같은 일을 following, 뭐 해야 되는 거야? 따라가야 되는 거지. 따라가야 되는 위험성을 뭐다? 무릅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어 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야. 계속 연결되는 거지. 특히나 어떤 과정에서 in a never ending, 결코 끝이 없는 퀘스트는 탐험이라는 뜻, 원래 퀘스트는 탐험이라는 뜻이거든. 탐험이 아니야. 결코 끝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과정이 뭐래 얘들아?
to get caught up. 사로잡힌 과정이 된다는 거. 그 일의 어떤 실타리에 계속 사람이 뭔가 실타리에 끌려가듯이 끊임없이 뭔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1번 내용이 여기 앞에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일이 이어진다, 뭔가 완수가 되어져야 될 일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내용에 따라가 안 따라가? 내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자, it is now the commonplace for the many employees to feel more loyalty to occupation than to organization. 요것도 얘들아, 이 앞에 it과 여기 to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어. 여기 commonplace가 뭘까? commonplace? 흔한, usual이라는 뜻이야. 흔하다는 거지. 지금 흔해요. 뭐가 흔하대? 이게 for 이하가 의미상의 주어 알지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할 때 많은 그러한 직장인들, 많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흔하다는 거지. 뭐가 흔한 거야? To feel more loyalty. loyalty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따지면 충성심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충성심을 느끼는 것이 많은 그러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흔한 일이라는 거야. 뭐의 충성심이야?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그리고 N인데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occupation, 자신의 직업에 대한 더 많은 그러한 충성심을 느낀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즘에 많은 그러한 근로자들이 여기 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일이 있는데 부등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이쪽에 이렇게 벌리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위에서 어려움과 동시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아예 얘는 단정적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충성심을 느끼는 많은 근로자들이 요즘에 흔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미를 언급했기 때문에 정답이 2번 되는 거였어. 2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은 잘한 거야. 좀 어려웠거든? 잘한 거야. 그리고 3번 잠깐 질문 보면 3번은 조금 문법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in this direction 이렇게 끊어줘 볼게. 여기 동사가 있지. 여기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사실은 뭐였다는 얘기야. 원래 주어가 되는 게 맞지. 그치?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니. 근데 앞에 뭐가 보이니? 요거 배웠어 문법 시간에. 전치사로 시작을 했지. 전치사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되면은 문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지? 도치, 그렇지. 도치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in this direction이 주어가 절대 아니라 rise 뒤에 나와 있는 the risk. 요렇게. 요 녀석이 문장의 주어가 됐던 거지. 그 일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되어질 위험성이 이 방향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번 내용 봐봐. Neither completely selfish nor selfless. 요거는 이기주의적인이라는 뜻이고, selfless는 self는 원래 나야 나, 자. 내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건 이타주의적. 나보다 남을 앞서 생각하는. 그래서 selfish와 selfless는 서로 반의어의 관계. 근데 앞에 neither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부정어가 있었지. 그래서
완벽하게 이기적 혹은 이타주의 둘 다가 뭐래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거야? 둘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계속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잘못된 거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지. 그치? 오늘 풀었던 두 개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해석이 잘 안 됐거나 단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바로 1분기에 시험